김대호 씨가 최근 집 공개 후 아예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포기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던데요. 이게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혼자 취미 생활을 재밌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가족 친척들이 많아요. 대가족이 더 많이. 예. 명절에 다 모이시던데요. 이제 명절 때 화면은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가 모인 거고, 예, 이제 몇 분 정도 되는지 이제 쭉 세봤거든요. 근데 거의 한 8분, 9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위에 이제 큰아버지. 아니 사촌만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그렇게 잘 지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가족이라서 사람들이 아유 저 집안에 가면은 뭐 너무 힘들겠다 뭐 이런 의뢰 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말씀들을 있으니. 하시는데 절대 걱정하실 게 없고 뭐 그냥 다 각자 서로 나눠서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사촌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합니다. 이제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것처럼 대충 이제 그런 행사들을 좀 감소화하자. 약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또 나름 또 내수 시장이 또 있어요. 또 대가족들이 또 있으니까 예, 대가족에서는 또 대가족을 또 재밌게 보고 대가족 좋아하시는 예, 화목하게 보시고. 대가족 좋아하는 사람들 꽤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가 결혼과는 딱 그거거든요.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싶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일수를 좀 따져봤어요. 근데 365일 중에서 제가 외로운 날은 길어야 2달. 네. 근데 네. 그래서 그 2달이라는 시간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네. 왜냐면 그 2달 이외의 삶은 제가 좋아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놀고 싶은 삶이고. 저게 이제 자기 생활에 만족할 때 꺼내는 얘기거든. 근데 진짜 어디 책에서 봤는데 서로 연애가 길어지고 이제 뭐 결혼도 연장이라고 하니까 외로움이 공평해야 이게 오래 간대요. 맞아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임자 만나면 그런 거 없어요. 아직 임자를 안 본 거예요. 바꿀 만한. 눈이 팡 하면은 임자 만나면 딴 데 그러면 가도 괜찮고. 뭐 취미 활동 야 저거 방 다 없앨걸? 저거 헐어버리고 277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아직은 일이 더 좋으니까. 제가 더 좋은 그치, 사람이 맞아, 맞아.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양털 사람 만나야지. 이 모든 가치관 결론은 이제 양피 무슨 나라네 나라. 그냥 계속 걸어. 하지만 이제 그 가치관을 뒤흔들 만한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그 여성을 선택할 자신이 있어. 있어. 준비가 돼 있지. 비혼이 아니에요. 김대호 씨가 말이죠. 퇴사를 실감하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사원증 반납하고 뭐 이럴 때도 그렇고 언제예요? 퇴사는 그냥 사직서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꺼내서 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 과정이 되게 지난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제 MBC에서 여태 받아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해야 되고 비품도 반납해야 되고 뭐. 네, 왜냐면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도 이제 정말?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들 다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반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심칩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저희 핸드폰을 핸드폰도 회사 보조금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유심칩을 교환해서 번호는 바뀌지 않지만 이제 회사하고는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그렇게 하고 그 외 여타 뭐 이제 뭐 퇴직금도 회사 계좌에 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제 계좌로 받을 건지 현금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건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원증, 네, 사원증 같은 것도 이제 그리고 법인카드 이런 것도 이제 반납할 때는 아 법인카드가 있었어요? 법인카드가 이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출연료가 나오잖아요. 이제 출연료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 법카에다 넣어주는구나. 법인카드를 받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뭐 만약에 라디오 뉴스를 했다 그러면 이제 입만 썼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만 쓸 수 있고 우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TV에 나왔다. 그럼 이제 TV에는 이미지까지. 이게 이미지까지 다 썼으니까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먹는 것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는 비용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나운서국 자체 내에서도 뭐 의상비라든지 헤어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죠. 근데 그래요. 그걸 다 반납할 때 아 이제 진짜 나는 완전히 회사를 나왔구나라는 걸 좀 약간 느껴져요. 그래. 자, 전 MBC 직원입니다. 김대호 씨가 요즘 전 직장인 MBC의 대우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아유, 궁금하네. 일단 달라졌다는 얘기는 들어올 때 이제 사원증을 제가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고 왜 찾아왔는지도 다 적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좀 불편한 점인데 좋아진 건 어쨌든 제가 직장 생활을 14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이게 침대에 누우면 불을 다 꺼도 뭔가 TV가 방금 꺼진 느낌. 삐 소리 그냥 약간 들리고 아니면 냉장고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냉장고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일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긴장의 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낌. 플로우가 인된 느낌. 계속 뭔가 일이 끝나도요.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속보가 뜰 때가 있어요. 맞아요. 특보. 지금 내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 특보가 길어지게 되면 언젠간 내 차례가 오겠구나. 약간 아는 그런 약간 일의 연장선상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온오프가 가능한 명확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내 스케줄이 없으면 그냥 톡 온전히 끄면 쉬는데. 예, 그냥 꺼지는 느낌. 그래서 그게 좀 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이제 시간이 느낌이 지나면 연예인들이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더 이제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불안하기도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는 그래도 보호막이 되고 네, 연예인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수근이가 저렇게 즐거운 일이 만든 얼굴이 항상 푹싸는 게. 아, 지금 둘이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맞잖아. 맞아. 나도 마찬가지고. 항상 불안하잖아 우리가. 불화 형도 밖에서는 되게 행복한데 방송만 하면 화가 나 있어요. 네, 밖에서 행복해요. 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제 연락이 다 매니저한테 가잖아요. 제 전화가 한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불이 나게 울리다가 안 울리는 거예요. 그치. 회사로 가니까. 맞지. 그 상황에 대한 그 정적에 대한 불안감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꺼져도 일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도 또 약간 동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MBC 직원일 때는 그냥 바로 여기 3층에 가서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샵을 따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용이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의상 스타일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맞아. 저는 이제 제작진에 말씀드려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은 다 MBC에서 받게 뭐 돈도 아낄 겸 그리고 더 잘해주시니까 예, 여기서 받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이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친구가 청담 샵에 잘못 들여놨다가 맞들리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현무 씨는 저 얘는 왜 거기서 받는 줄 모르겠어. 전혀 이해가 안 가. 불황 봐봐 그냥 옛날에 형 혼자 했어요. 아니 혼자 한 적 없어. 이렇게 이수근이가 거짓말을 밥 먹고. 그러면 역으로 이제 프리를 하시고 나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매니저 그러니까 스케줄을 대신 관리를 해주니까요.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이게 종이 스케줄로 제가 계속 이거 적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득 스케줄을 잘못 기입을 하면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작가님들께 계속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 조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케줄을 다 지금 정리해 멋있어요. 주시고. 바뀌었어요 확실히. 대기실 같이 쓰잖아요. 매니저가 있잖아요. 아까 딱 만두 좀 먹어볼까? 오늘따라 입맛이 만두. 다 받아주네 그래도. 왜냐면 제가 열심히 해야 다 같이 먹고 사는 거니까. 왜냐면 매니저도 만두 먹고 싶거든. 매니저는 이쪽에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배정을 해줬는데 그 친구하고 호흡이 맞고. 맞습니다. 왜냐면 예. 이게 또 말 많은 친구 있잖아. 네. 피곤해요. 맞아, 스타일이 맞아요. 형님 저기 말이죠.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애가 있고. 형님이 한 20번 바꿨죠 사람. 저희 매니저하고 지금 18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타도 이런 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8년째 같이 하고 있잖아. 알잖아. 아 그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어. 그리고 이제 대단하시네. 회사에서 배차를 해주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배차가 매니저가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동을 빨리.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처음에 이게 개인 차를 탔는데 약간 그거는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연예인 차는 다 장성규 씨 차 같은 줄 알았거든요. 안에 의자를 싹 바꿔놓는 거. 근데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본만 해주고. 우리는 왜냐면 안에서도 친구가 욕심이 많네. 선물로 바꿔줄까 내가 의자? 네. 의자 해줄게. 네. 선물로 네. 바꿔줘. 그걸 얘기를 했어야지. 내 거 띄워주면 돼. 저 스케줄이 많지 않아서. 매니저 김도우 씨가 말이죠. 지금 이제 뭐 프리랜서입니다만 이제 퇴사 전에 직장인으로서 아주 역대급 커리어를 쌓았다는 얘기가 그죠? 예. 일단 그 지난번에 라디오스타 나왔을 때도 이제 덱스 씨랑 신인상을 누가 받을까 때문에 사실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덱스 씨와 이제 공동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대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우수상을 받게 돼서 예, 일단 뭐 그 이력만으로만 보면 이제 역대 없었던 너무 영광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최우수상에 좀 더 인상 깊었던 이유는 사실 받을 줄도 몰랐고요, 전혀.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받을 줄도 몰랐고 저 때만 해도 그 국부장님 외에는 제가 이제 퇴사를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저는 시상식에 나가면 뭐 제작진도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얘기도 안 하거든요. 뭐 일일이 기억도 못 하지만 다 소중하니까. 근데 이 시간이 아니면 이제 국원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수가 좀 약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고마움도 있지만 지난 14년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막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느낌이 좀 나서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입사했거든요. MBC 신입사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아나운서국 동료들께 감사의 마음 먼저 전합니다. 저도 눈물을 흘릴 줄 몰랐는데 울컥해서 최우수상이 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어요. 김대호 씨가 MBC에서 이제 최우수상까지 받고 먹퇴사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이제 막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면에서는 왜냐면 굉장히 놀랬거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있잖아 부장하고 이제 국장한테는 언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퇴사를 처음 얘기한 건 이제 나 혼자 산다 작가한테 처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마음을 못 먹고 있을 시기에 이제 갑자기 스케줄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밀리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버리게 되면 제가 이제 제 나름의 생각한 그 기준의 시한이 좀 지날 것 같아서 다음 녹화 스케줄은 잡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아마 12월 한 거의 말경. 근데 이제 마음먹으로는 어쨌든 이제 본인 어떤 그 워라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정말 돈은 진짜 두 번째고요. 제가 좀 국원들이나 회사에 부채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냥 내가 회사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1년, 2년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스포츠는 사실 저는 스포츠는 평소에 이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아나운서국에 뭐 중계를 한번 해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번에 불편하기 이제 때문에 그 아시안 게임 파리올림픽. 파리. 예, 배드민턴 중계를 했거든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했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나는 뭐하지? 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무슨 거예요. 얘기인지 알겠네요. 아니 그래서 그 MBC를 이제 그만둔 이유가 올림픽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게. 네네네. 제가 첫 올림픽 중계였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동안 근데 한 십몇 년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시켰나? 제가 안 한다고 그거 못 한다고. 예.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좀 도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지원자를 보통 많이 받아요. 왜냐면 스포츠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죠. 그쪽에. 많이 하지. 특히나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우리가 아는 인기 있는 구기 종목이나 이런 대표 종목 외에도 많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아나운서 한 명당 만약에 올림픽이 시작하면 많게는 4개, 5개까지를 소화를 해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 여러 가지 뭐 티저도 하고 뭐 광고주들도 만나서 광고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했는데 중계만큼은 민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약간 거부를 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나운서국과 스포츠국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그럼 난도가 좀 덜한 종목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 아니다. 그래도 MBC 아나운서니까 꼭 배드민턴을 해보자. 오빠 왜냐 이게 랠리가 아주 빠르잖아. 정말 빠르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말이 빠른 편도 아니고 그래. 그 종목에서 나오는 기술 이름이라든지 칠 때마다 얘기해줘야 되잖아. 헤어핀 뭐 다 얘기해줘야 되잖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경기가 나왔는데 뭐 선수 이름도 헷갈리고. 의도는 좋았는데 그거 쉽지 않았어.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시길. 이 서유정, 최유정 선수, 서승재, 최유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대차폴 선수와 사사리 중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배드민턴 동호회가 가장 많아요. 에이. 네, 가장 많아요. 에이. 네. 그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맞던 얘기야, 맞던 얘기야. 배드민턴 있잖아요. 선거철에 제일 먼저 국회의원 입 후보자들이 그래도 만나는 체육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동호회예요. 저도 몰랐어요. 네. 제일 세. 동의의 리액션이었어요? 맞던 얘기야, 맞던 얘기야. 가장 많아요. 에이.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잘못하면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뭐 그 이후에 뭐 김대호가 뭐 악수를 뒀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기도 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 네, 최선을 됐죠. 다해서 후회는 없고. 의도는 알지.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네. 지금 이 순간 서로의